안녕하세요. 버블한부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1호 대책 시행 후에 확실히 비강남권 아파트는 거래가 감소가 됐습니다. 일단 70% 이상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죠. 근데 아주 도깨비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게 뭐냐면 거래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굉장히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이 경제 순환론적인 어떤 이론을 보더라도 이게 톱니바퀴가 몇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톱니바퀴가 뭐냐? 이 대출 규제. 그죠? 인위적으로 자금 유입을 차단을 시켰어요.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지금 고점으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했을 2022년 당시의 그 상황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지금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7%, 8%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금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은행의 주담대. 지금 예대금리 마진 엄청납니다.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원인이 뭐냐? 코픽스 금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 엄밀히 말하면 환율이죠. 환율 변동성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축이 완전히 지금 거래 감소에 가장 이빨 빠진 톱니바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서 착착착착착 돌아가야지 뭔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금리도 낮고 환율도 좀 안정적이어야지만이 아파트 시장의 재정적인 어떤 이 유동성 자체가 풍부해질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다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값은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지금 이 아파트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을 숨길 수 없는 게 이 거래 감소 아닙니까? 거래 감소. 거래량이 기본적으로 잠겨 있다는 얘기는 수요층에서 지금 고점 인식이 피로도가 너무 높다는 얘기고요.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신축 아파트는 뭐 24평짜리가 15억 이상 하고 있고 구축은 대부분 다 뭐 10억 이상 하고 있으니까 진입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고점의 집값을 잡게 된다면 그 고점을 딛고 다시 그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딱 하고 물려버립니다. 락이 딱 걸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대출은 했지 이자는 갚아야지 계속해서 맷돌 갈아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 당연히 아파트 거래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11호 대책 이후에 오히려 그 규제를 비웃듯이 집값이 껑충껑충 뛰었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팩트입니다.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25개고요. 규제 이후에 거래량 보십시오. 확실하게 지금 줄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도강 굉장히 많이 줄었죠. 금강구도 줄었고 오히려 강남 상구가 조금 거래량이 있다라는 얘기. 여기는 원래 지금 나온 규제만큼 규제를 받고 있었던 곳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다 토제 오랜 동안 묶여있던 곳들 많았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노멀하게 여기는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은 경우는 집값이 그게 크게 오르지 못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 규제를 동시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오히려 지금 요즘에 신문 보면 노도강, 금강구 아파트값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동안 규제가 없을 당시에도 노도강과 금강구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집이. 근데 오히려 토호제로 묶여 있고 지금 대출한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복잡해. 집을 살려면 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거래량이 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지금 뭐 거래량 많다고 하는 강남구도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보면 141건에 그쳤습니다. 12월 달에. 강남구가 잘 나갈 때는 뭐 한 1000건에 가깝게 한 달에 거래가 터지곤 했는데 거래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요. 당연히 거래가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가장 무거운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서초구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빵빵 터진다고 하는데 터집니까 지금? 95건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이 하한선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이동선이. 가장 높았던 데가 뭐 700건. 서초구도 뭐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돌아간다라고 했던 2025년 3월만 해도 1000건 이상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은 거의 뭐 100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추인데 송파구
강남 상부에서 가장 회전율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250건에 그치죠. 강남, 서초, 송파 가장 지금 거래률이 올라가고 또 뭐 거래가 튄다고 얘기하는 이곳들 죄다 거래가 지금 막혀 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렇게 거래가 터지지 못하는 이유는 금리입니다. 금리. 일단은 지금 기존 차주들도 금리가 부담되지만 진입을 해야 될 사람들도 금리가 부담이 돼요. 새로 대출을 일으키기만 하면 엄청난 금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 추이 보세요. 12월 달에 부쩍 올랐다가 1월 달에 약간 내려왔다고 하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450원에서 지금 1470원 사이에 노멀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극적으로 14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채 금리가 움직일 가능성은 코픽스 금리가 안 잡힙니다. 지금 코픽스 금리. 변동금리의 기준점이 되죠. 이 변동금리의 기준점 코픽스 금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는 그냥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은행은 그냥 입이 그냥 귀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담대를 계속해서 인상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만 어찌 보면 대출 과하게 개인이 일으키면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매물량 뭐 5만 6천 건에서 5만 7천 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10만 건 정도 총 매물수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10만 채가 지금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구축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급 라인, 파이프라인 아닙니까? 꼭 신축만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 부족해가지고 아파트 시장에서 공급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앞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이 현실적인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지금 너무 분양가가 평당 뭐 5천만 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누가 신축을 그것도 7%, 8%된 금리 물고 들어갈 수가 있게. 이거 뭐 3억, 4억, 5억, 뭐 최대 6억까지 맥시멈 받는다 치더라도 이후에 정신 못 차릴걸요. 원금이자 폭풍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물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는 되지만 출애된 매물이 소화가 안 되고 있다. 결국 뭡니까? 거래량 문제다.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못 팔아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매월 원금이자 어떻게 해서든 갚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아파트 경매 시장이 이제 폭발하고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이 나오면 낙찰가율이 좀 좋아져가지고 다 물어가야 되는데 경매 시장도 실질적으로 이게 회전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잡으면 토지 규제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있겠지만 이건 뭐 소수에 불과하고요. 그만큼 낙찰률, 낙찰가율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 경기 자체가 바짝 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군부를 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채와 코픽스 같은 조달금리도 내려가기 어렵다 이제. 한은은 2026년 이제 단 한 번의 기준금리 인하도 못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금리를 홀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은도 그 기조에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환율 안 잡히죠. 두 번째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계속해서 내야 되는 대출 이자 부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주담대금리 6% 육박하고요.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거 다시 리세팅이 되죠. 5년 전에 2% 받으신 분들은 지금 5, 6% 내야 됩니다. 한숨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돈 나가니까요. 이 상황은 계속해서 올해 2026년도 그 강도를 더해갈 것은 지금 미국 12월 CPI 전년 대비 2.7% 상승하고 있고요. 뭔가 이제 둔화됐다라는 그런 어떤 이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만 솔직히 이 지표 대비 미국인들이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물가 체감도는 어마무시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높은 가격들이 계속해서 많은 미국인들을 짓누르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미국도 주택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예. 상당 부분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고요. 예. 너무 고점에 물려있는 집값들이 상당 부분 지금 뭐 주택 시장 전반에 지금 피로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고스란히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어떤 흐름은 앞으로 금리 동결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지금 이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부분뿐만 아니라 규제, 3주택자는 100일 이내에 안 팔면 서울 30평대 양도세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버립니다. 3주택자 30%포인트 가상금리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최대 30%, 2주택자는 뭐 중과시 9억, 3주택자는 10억, 예. 2주택자 이상 서울 30평 아파트 양도세는 거의 폭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 금리 압박감, 그리고 이 세제 부분에 있어서의 압박감은 지금 집주인들, 특별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이 중압감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페드 회치에서 말하고 있는 1월 29일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8%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 주식시장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증시 파월 수사에도 뭐 소폭 상승 마감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금리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코스피는 이런 어떤 나스닥, 뭐 다우와 S&P 500과는 달리 지금 5천선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랠리를 벌여주고 있는데, 반도체주가 지금 쌍끌이 여선 역할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하듯이 집값도 고점이고 주식도 고점입니다. 양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봉. 이 양봉은 결국에 가서는 산은 오르게 돼 있으면 내려오게 돼 있고, 상승하게 돼 있으면 하강하게 돼 있고, 또 올라가게 돼 있으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흔히 설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행 대기 자금이 27조가 이쪽으로 직행을 해버리면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 가장 고점이라 할 수가 있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6,000피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 내려오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횡보하는 기간도 길어져 버리면 이거 돈 빌려가지고 비투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주식시장의 종목들이 올라줘야지 빚을 갚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폭락을 해버리면 그냥 증발돼 버립니다. 자산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그런 어떤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코스피 급등하면서 27조는, 이 급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급락이라는 말도 분명히 나온다. 이런 어떤 위치입니다. 아파트도 이런 위치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상황은 주식시장은 굉장한 랠리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아파트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은 없다. 너무 올랐고, 지금 주식시장도 5,000피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너무 올랐다라는 그런 어떤 이 피로감도 있고, 일단은 조정기가 올 것 같으니까 자기 자금들 다 빼는 거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틈을 타기 위해서 저점에서 개미들이 다 떨구고 나간 걸 주워가지고 고점까지 올리기 위한 어떤 이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을 겁니다. 아파트 시장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꿈의 5,000피라 하지만 요즘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 코스닥도 역시 뭐 이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 환율 부분이 허들로 작용을 하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에 좀 껄끄럽다. 왜? 손해가 막심하니까. 일단은 이런 어떤 지금 금융시장의 흐름은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아파트값, 고점에 물려있는 주식시장, 양봉, 쌍봉의 어떤 이 양상 중에 주식시장은 다시 조정기를 겪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아파트는 계속 내려올 가능성 많다. 왜? 유동성 흐름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훨씬 유동성이 이쪽 부분이 적죠. 주식시장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식시장에 대해서 남들 뭐 포모 현상 겪으면서 다 하니까 나도 막 헐레벌떡 막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막 때려 부어야 되겠다.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임차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집값이 너무 이렇게 고점이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 임대 환경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세법이 전세보증금 전액 소멸을 막는 이런 이제 법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행법은 우선 변제권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 경매로 넘어가면 상당 부분 좀 임차인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보증금 부분에서도 그냥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직접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9년 전세법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통과될 가능성 글쎄요. 9년 좀 물음표고 요거는 현실적이죠. 가장 임차인들이 필요로 하는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죠. 그만큼 지금 상당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어떤 계속된 랠리, 어찌 보면 기대 심리 가지고 끌어올리는 어떤 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 구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무리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는 서울 집값만 잡으면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재료 소진이 다 됐습니다. 중구 1월 10일 6억 3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남산 센트럴자이, 성북구 일신건영 휴먼빌 1월 8일 2억 5천 하락했고, 비강남권이고 조금 이 회전율이 좀 덜한 곳도 좀 떨어지고 있어요. 서대문 난가자동 DMC 2차 2억 1천만 원 하락했고요. 강서구 마곡 엠벨리 5단지 3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강남권 중에 회전율이 떨어지는 것도 서서히 금매 현장에서는 가격대가 깨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금리 부담, 환율 변동성, 고점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정말 부동산 시장을 똑바로 보시는 분이라면. 주식도 고점이고, 지금 아파트 시장도 고점이다. 자,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일단 규제가 너무 뭐 초강도 규제로 나와서 더 센 규제를 좀 쓰기도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그리고 국토부 아주 강력한 공격적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냥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그냥 그저 그런 입지에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8,000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산역을 이제 물고 있죠. 용산국제업무지구. LH 서리풀지구 2만 가구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상당 부분 입지들이 너무 괜찮은 곳들이니까 양재역하고 좀 가깝죠. 서리풀 지역이. 그리고 이 캠프킴도 상당히 만 채를 지금 뭐 쏟아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다 뭐 서리풀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나 캠프킴 그동안 엄청나게 추진이 됐고 스탑이 됐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부활을 해가지고 활개를 탁 친다면 정말 뭐 충격적 공급 아니겠습니까? 이익공유형, 뭐 또 지분 적립, 토지 임대부로 나온다면 뭐 20억, 30억 하는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2억, 3억대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만 보내도 확실하게 집값이 주춤하고 좀 잡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좀 잘 지켜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신다면 좋은 돌파구를 마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이 공공분양 부분들 좀 잘 지켜보시고요. 1월 말 공격적 공급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기대감이 있는데 너무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죠. 속도를 좀 높여서 공급량을 좀 쏟아낸다면 확실히 지금 집값 부분은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시그널만 주고 있으니까 그 시그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번불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